네, 정상 마스터입니다. 요 며칠 날씨가 또 따뜻했다가 다시 비가 오면서 좀 많이 추워지네요. 외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논문이 아니라 오늘은 자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선자세인데, 선자세 중에서도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허리와 배를 내밀고 허리를 꺾고 있는 과전만 자세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세는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처럼 음, 그 외측 복숭아뼈에서 그어 올린 수직선 상 안에 무릎의 중심이라든지 고관절의 중심, 그다음 어깨의 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귓구멍이 이 수직선 상 안에 다 일치하게 들어오셔야 바르게 서 있는 자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여성분의 사진을 보면 외측 복숭아뼈에서 그어 올린 노란색 수직선상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위들이 위치하지 않고 대부분은 앞쪽에 위치하고 있게 되죠. 그리고 특히나 허리와 골반 쪽에서의 모습을 보면 네, 허리와 골반 쪽에서의 모습을 보면 허리를 정상적인 허리 라인보다 조금 더 허리를 꺾고 있고 그리고 배도 앞쪽으로 많이 내밀고 있는 듯한 자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허리 과전만 자세, 요추 과전만 자세 또는 줄여서 그냥 과전만 자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거예요. 이렇게 확대해서 같은 부위를 좀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체중심이 허리를 꺾고 배를 앞쪽으로 내밀고 있는 자세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체중심이 중력 중심선보다 앞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신체 뒤쪽에 있는 그런 구조물이나 관절들의 무리를 많이 가져다 주게 돼요. 특히나 종아리 근육을 과사용하게 되고 허리 쪽에 있는 근육에도 굉장히 부하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과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나 종아리를 매우 뻐근해 하시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미적으로 봤을 때도 원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배의 모양보다 스스로 허리를 꺾어서 배를 내밀고 있는 자세로 있기 때문에 어, 스스로 느끼는 그 복부의 그런 비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보다 훨씬 더 도드라지게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서 있을 때 종아리 쪽이 불편하거나 허리 쪽이 불편하거나 골반 쪽이 불편하거나 또는 자세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 배를 좀 내밀고 있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또는 스스로 오리 엉덩이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좀 잘 들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전만 자세라고 하면 다른 신체적인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겠지만 제일 왼쪽에 처음 비포 사진을 보게 되면 허리도 많이 앞쪽으로 좀 꺾고 있으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도 앞쪽으로 좀 내밀고 있는 자세가 되고 허리 쪽에서 이런 이런 변형들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인접한 부위들의 변형도 같이 이렇게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돼요.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허리 쪽에 과점만 생기며 그 위쪽에 있는 등 쪽은 상대적으로 과후만이 일어나게 돼요. 구분등이 훨씬 더 많이 유발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등에서의 이런 구분등의 변화는 그 위쪽에 있는 머리목에서는 거북목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모든 신체 분절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위에서의 변형은 다른 인접한 부위의 변형을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네, 이 남자분을 보시면 거북목 자세도 꽤나 심하고 구분등도 매우 좀 심하고 동시에 과점만 자수도 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떠한 특정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으나 특정 조치를 취한 이후에 1년간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체형의 변화를 이뤄낸 사진을 이런 순서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과 끝만 1년 후만 딱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허리에서의 변화, 과전만의 변화도 매우 많이 호전되었고 그에 따라서 구분등도 그리고 거북목도 매우 많이 변화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배를 내밀고 있는 저런 복부 쪽에서 뭔가 고민이 있었다, 외형적인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많이 해결이 되었을 거고, 허리 쪽에서의 통증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많이 해결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연결 지어서 구분 등에 대한 고민 또는 거북목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결되었을 거고, 동시에 키 성장도 매우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이 살이 빠지면서 복부 비만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 살이 엄청난 체중의 변화가 엄청난 체중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죠.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몸을 볼 수가 있고 동시에 키 성장도 키가 실제로 성장하거나 자란 게 아니겠죠. 스스로 이렇게 좀 줄여 놓았던 줄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세, 키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세를 하고 있던 게 척추가 이렇게 펴지니까 원래 위치대로 바로 펴지게 되니까 숨겨졌던 키를 되찾은 게 되겠죠. 아마 저희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또는 이 주변에 이 강의를 듣고 있지 않은 여러 많은 분들도 스스로 가지고 계신 키보다 훨씬 더 줄이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전만 자세라든지 구분등 자세 같은 것들을 교정함으로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외형적인 변화와 동시에 건강적인 변화도 많이 이뤄질 수 있겠죠. 어, 아까 그분과 또 비슷한 타입들인데 다른 케이스들도 몇 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먼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여성분을 먼저 보시면 어, 지금 허리 쪽에서의 변화만 일단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와 골반 쪽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 또한 조금 더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특히 허리와 골반 쪽을 보시면, 허리를 다소 오른쪽 애프터 사진이 비교를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허리가 좀 더 꺾여 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오리 엉덩이 자세,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동시에 앞쪽에 복부 하복부 쪽을 보시면 살짝 복부가 좀 앞쪽으로 내밀어져 있는 자세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이셨고 댄서 분이셨어요. 춤출 때 허리가 많이 아프다라고 해서 어떤 이런 교정을 좀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당연히 허리를 다소 꺾고 있는 자세였기 때문에 평상시 춤을 추거나 허리를 좀 쓰는 동작을 할 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었던 분이셨고 오른쪽과 같이 허리의 라인을 과전만 되어져 있던 허리의 라인을 이렇게 교정함으로써 허리 통증이 매우 많이 좋아지셨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허리 통증이 이제 해결되면서 좋아하셨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 오히려 더 좋아하셨던 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허리가 꺾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복부, 하복부 쪽을 좀 내밀고 있는 듯한 이런 자세를 하고 계셨는데, 이 부분이 매우 많이 고민이셨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댄서시니까 배를 노출하고 이렇게 의상을 입으시는 경우도 많았는데, 하복부 쪽에서의 저런, 약간 튀어나온 듯한 하복부 쪽에서의 그런 고민이 항상 문제였으나 이게 동시에 같이 좀 해결이 되니까 매우 많이 허리 통증이 좋아진 것만큼이나 많이 좋아하셨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저희도 아마 생각보다 복부 쪽에 뭔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물론 복부 쪽에 지방에 의해서 비만인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과전만 자세에 의한 체형적인 비만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내용 좀 잘 들어보시고 같이 좀 수정을 하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복부를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또 케이스는 11살의 남자 아이였는데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허리를 꺾고 배를 내밀고 오리궁뎅이 자세인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우리가 오리궁뎅이 자세, 배를 내미는 자세, 과전만 자세 다 같은 말이죠. 이 자세는 6에서 8세 이전까지는 정상이에요. 6에서 8세 정도까지는 누구나 오리궁뎅이 자세, 과전만 자세, 배를 내미는 듯한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6에서 8세가 지나가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의 완만한 S라인을 가지고 있는 측면 자세를 가져야 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소개해드린 보이는 요 학생 아이 같은 경우에는 11살인데도 불구하고 과전만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 친구가 지금 6에서 8세 정도의 나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정도의 과전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6에서 8세라고 할지라도 비정상이에요. 너무 심한 과전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고 이렇게 자세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일자목 변형이 동반되기도 하고 목 아래쪽에 자세히 보시면 턱에 주름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 과전만 자세와 함께 심한 일자목 또는 리버스 커브의 목 라인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던 체형 변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체중심이 너무 발가락 앞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너무 잘 넘어졌어요. 걸을 때도, 뛸 때도, 이제는 11살 정도면 넘어질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넘어져서 부모님께서는 뭐 뇌에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친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수정함으로 해서 굉장히 보기에도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자세적으로 뭔가 잘 정돈되어져 보이기도 하고 기능적으로도 많이 넘어졌던 것도 많이 앞쪽으로 쏠려있던 체중심이 뒤꿈치 쪽으로 많이 잘 이동함으로 해서 넘어지는 그런 비정상적인 기능들도 많이 개선이 된 그런 친구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뼈 모양, 뼈대의 사진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녹색깔 뼈대 사진처럼 저렇게 완만한 S라인을 형성해야 돼요. 6에서 8세 이후에는 저런 완만한 라인을 형성해야 되지만 과전만 자세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왼쪽에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저런 척추 사진처럼 허리 쪽 라인을 매우 과도하게 꺾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실제 이 친구의 엑스레이 사진은 요런 모양이었어요. 심지어 과전만 자세를 예로 들어드린 저 그림의 사진보다 훨씬 더 심하게 허리가 꺾여 있죠. 이렇게 허리가 꺾여 있게 된다라고 하면 허리 뒤쪽에 있는 관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찝히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후관절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척추 분리증, 그다음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허리 질환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허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좀 봤을 때 옷을 이렇게 우리가 체형 검사복을 다 입혀서
바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전만 자세를 가지신 분들은 대략적으로나마 전반적인 자세를 보면 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의 체형 중에 우리가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과전만 자세는 누구일까요? 3번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눈으로 봤을 때도 좀 오리궁뎅이 자세인 것 같고 배를 내밀고 있고 허리를 꺾고 있는 자세는 3번 이 사람의 자세가 과전만 자세에 가깝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셀프로 체크하실 때도 거울을 통해서 서 있는 자세를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거울 측면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내 자세가 3번에 가깝다라고 하시면 과전만 자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조금 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벽을 활용하는 건데 정상적인, 지금 이 친구처럼 정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벽에 등을 대고 섰을 때 엉덩이, 등, 뒤통수를 대고 뒤꿈치는 5cm 정도 벽에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딱 섰을 때 허리에는 자기 이런 손바닥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있으셔야 돼요. 이 손바닥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하지만 이렇게 과전만 자세를 가진 친구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손바닥 하나가 아니라 뭐 두 개, 또는 손목, 또는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생기게 돼요. 어, 그래서 셀프로 진단을 한번 해보실 때는 거울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과전만 자세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벽에 엉덩이 등 뒤통수를 대고 뒤꿈치는 벽에서 한 5cm 정도 떨어뜨린 상태로 이렇게 섰을 때 허리에 공간이 벽과 허리 사이 공간이 손바닥 하나 이상이다라고 하시면 내가 과전만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주먹이 내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있어라고 하시면 나는 좀 심한 과전만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셀프로 진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큰 사진에서처럼 골반과 허리뼈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적당한 정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과전만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허리가 많이 꺾여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허리와 골반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 허리와 골반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허리와 골반에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달라져 있을 거다라는 거. 식으로 좀 확인해. 특히 허리와 골반의 위치가 좀 달라지게 되고 특히 허리 쪽에서는 허리 뒤쪽에 있는 저 관절들, 허리 뒤쪽에 있는 관절들이 매우 많이 찝히게 돼요. 매우 많이 찝히게 되면서 허리 뒤쪽 관절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후관절 증후군, 또는 협착증,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전이증과 같은 척추 뒤쪽에 있는 관절 관련된 질환들이 매우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질환들에 대한 요 사진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한번 수정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처음은 이제 내발기기 자세에서 허리와 골반을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안정적으로 내발기기 자세를 취하시고, 굳이 꼭 내발기기 자세가 아니셔도 괜찮아. 내발기기 자세가 아니라 벽을 잡고 앞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실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목적은 골반과 허리를 이렇게 조절하듯이 움직일 수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골반을 통해서 허리 라인을 한번 조절해 보는 거예요.
보이시는 것처럼 허리 라인을 과도하게 한번 만들어도 보고, 골반을 통해서 허리 라인을 이렇게 뒤로 굽게도 만들어도 보고, 이렇게 조절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허리 라인이 많으신 분들은 허리 라인을 한번 없앨 수 있도록 조절을 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발 길기 자세에서 잘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서 있는 자세에서도 허리 라인을 바로바로 조절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은 허리 뒤쪽에 관련된 스트레칭을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뭐 피아노 스트레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런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허리 뒤쪽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고, 과전만 자세, 그다음 오리궁뎅이 자세, 배를 내미는 듯한 자세에 관련된 근육들을 좀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입니다. 그런 식으로 좌로 우로 움직이면서 허리 뒤쪽뿐만이 아니라 겨드랑이 쪽, 그다음 옆구리 라인 쪽까지도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동작이죠. 반드시 스트레칭 같은 것들은 하실 때 끝에서 가볍게 머물러 주시고 반드시 호흡과 함께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실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이것 또한 허리의 과전만 자세를 유발하는 근육들 중에 하나인데요.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 타이트해도 허리의 과전만 자세가 유발되겠지만 어, 요추 앞쪽이라든지 허벅지 앞쪽, 골반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타이트해도 이런 요추 과전만 자세가 유발되게 돼요. 그래서 골반 앞쪽 근육들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반무릎 자세를 취하시면 되고, 이런 반무릎 자세를 취하셨을 때 과전만 자세가 있으신 분들은 허리가 굉장히 많이 꺾일 거예요. 더 과전만 자세가 유발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전만 자세가 유발되었을 때, 아까 우리 골반 시계 운동이라는 걸 제일 처음에 알려드렸죠. 골반을 조절하는, 허리 라인을 조절하는. 저런 반무릎 서기 자세에서 허리 라인을 계속 조절해 보려고 하시면 골반 앞쪽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 반무릎 서기 자세에서 허리 라인이 딱 조절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면 일어놓은 상태에서 몸 전체를 앞쪽으로 살짝 이동시키면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스트레칭을 실시해 주셔도 돼요. 많이 심하신 분들은 저 반무릎 서기 자세를 취하기만 해도 저 자세를 취하기만 해도 허리가 굉장히 꺾이려고 할 거예요. 그것만 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왼쪽에 보이시는 저 잘못된 사진처럼 허리가 더 많이 꺾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앞서서는 우리 허리 라인도 조절을 했고, 그다음 관련된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했다고 치면 이번에는 좀 강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내발기기 자세를 취하시고 허리가 꺾이지 않은 상태로 아주 바른 척추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손과 발을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척추와 관련된 근육들을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과도하게 들 필요도 없어요. 과도하게 드실 필요도 없고 몸과 평행할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한 가지 다른 강화 운동이에요. 강화 운동. 이번에는 복부 앞쪽을 좀 많이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자기 손바닥 두께쯤 되는 저 수건 정도를 허리 밑에 딱 까시는 거예요. 깔고 절대 수건에서 허리가 뜨지 않게끔 허리로 수건을 지그시 눌러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시켜 놓고 발을 움직일 거예요.
아마 심하신 분들은 발을 저렇게 한쪽씩 뻗는 동작을 할 때마다 허리가 바닥에서 뜨려고 할 거예요. 허리가 수건에서 막 떠오르려고 할 겁니다. 그걸 떠오르지 못하게 복부에 힘을 주고 저 동작을 실시하는 게 포인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쪽에 보시면 수건이 깔려 있죠. 저 수건을 지그시 계속 눌러 놓는 거예요. 복부의 힘으로 수건을 계속 눌러놓고 허리가 절대 뜨지 않게끔 유지하시면서 이번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한 발씩 이렇게 뒤꿈치 닿기를 실시해 보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뒤꿈치가 닿으려고 할 때마다 허리는 계속 떠오르려고 할 거예요. 그게 떠오르지 못하게 강하게 복부 힘으로 고정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도 또 잘 된다라고 하시면 또 더 난이도를 높여서 다음 운동을 진행해 보실 겁니다. 운동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허리가 뜨지 않고 과전만 자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발을 뻗어 주시는 거예요. 45도 각도 정도로 뻗으셨다가 처음에는 이게 잘 된다라고 하시면 그다음 30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뻗으시고 점점점 발을 바닥에 가깝게 뻗어 나가시는 거예요. 바닥에 가깝게 뻗어 나가면 나갈수록 훨씬 더 복부에 많은 힘이 필요해지겠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발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팔도 같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교차로 네. 오른손과 왼쪽 팔, 왼손과 오른쪽 발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허리가 굉장히 많이 끌려고 할 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시면서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멈춰 주시거나 난이도를 내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호흡과 함께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운동으로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플랭크 운동이죠. 안정적으로 팔꿈치와 발을 이용해서 몸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허리가 절대 과전만 되게 꺾이거나 하시면 안 돼요. 복부 쪽 힘을 잘 유지하셔서 허리에 적당한 만곡을 계속 유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플랭크 운동은 발로 바로 들어 올리기 힘드시면 무릎을 대고 똑같이 실시해 주셔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셀프로 진단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그걸 어떻게 조절하고, 이완시키고 강화시켜야 되는지도 알려드렸으니까, 혹시 스스로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과전만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그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한번 잘 관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정은상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녹화된 영상들을 오늘 뭐 지금 이렇게 이동 중이시거나 현장에서 바로 따라 하시기 어려운 동작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이 스윗한 목소리로 지금 영상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좀 집에서 실천해서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면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좋고 여러분들 삶의 질이 달라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저도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분들 이제 스쿼트, 준비를 해 주시면 스쿼트를 또 오늘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슬리밍고에 또 문화가 되고 있죠. 이 스쿼트. 3점 출첵에서 하는 스쿼트가, 많은 분들에게 지금, 예, 인생을 바꾼다. 내가 달라지고 있다. 바위 같은 내가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와 똑같이 40개를 할 겁니다. 40개. 13번씩 세트를 하고, 마지막 하나를 더해서, 마지막은 14개를 해서 오늘 40개 다시 한번 기록 갱신에 도전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밀어 올릴 때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다섯, 너무 많이 굽히지 마시고. 여섯, 일곱, 올라올 때 호흡 내쉬고, 후. 아홉, 열, 세 개. 하나, 내려갈 때 코 힘. 둘, 몸 숙이지 말고. 셋, 지금부터 두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쭉 펴진다는 느낌. 넷, 다섯, 여섯,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일곱, 여덟, 후. 13개. 하나, 둘, 마지막 13개.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다섯. 지금부터 자극이 와야 운동입니다. 여섯, 일곱. 자세 유지. 여덟. 개수에 집중. 4개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네, 오케이. 40개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자, 이 운동이라는 건요, 이 속도도 되게 중요하고, 또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가해지는 자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단조로울 때는 빠르게도 해보고, 또 천천히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계속 자극합니다. 자, 호흡하시고, 예, 진심 운동 되시죠? 예. 자, 한 10초 정도 숨 고르기 하겠습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후. 한 번만 더. 들이마시고, 내뱉고. 좋습니다. 숨 고르기 다 하셨죠? 자,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정은상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뜻이 교정이에요. 그래서 이 교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떤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냐면 우리의 그동안에 생활했던 자세 습관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죠? 이 몸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몸이 특정한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버릇처럼 내 몸을 그리고 내 체형과 자세를 어떻게 보면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은 내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흔적들인 거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편하기까지 한 이 습관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일단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왜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잘못되어 있던 나의 평소 생활 습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환경 설정이죠. 내가 평상시 오래 앉아 있는 그 자식 생활이 나를 조금 더 허리에 압력과 골반에 압박을 줬다면 이제 매 시간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일어나서 걷거나 잠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 습관을 바꾼다라는 것은 불편함이 따라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시간이 내가 지금 이걸 바꿔야 되는 것보다도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이런 관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은 특정한 외부의 힘이 없이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죠. 자, 이 성질을 우리는 외부의 자극, 이걸 외력이라고 부른다면 오늘 우리 일부의 정은상 마스터님이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서 말씀드리는 저나 우리가 이런 자극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지만 어떻게 보면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전달되어진 그 진동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생각에, 감정에 작동되고 작용할 때 그건 외력이 발휘된 거죠. 그렇게 힘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 감정에 진동을 주고 내 뭔가 울림을 주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래 한번 바꿔볼까? 아, 너희가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일어나 보자. 그것부터가 여러분들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변화라는 것은 한 번에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오늘 그 광고 말씀 좀 드리고 변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2월 비전 창업 설명회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 개최가 됩니다. 오늘 21일 수요일이죠. 그래서 2시 30분부터 서울 세택에서 진행이 되는데 혹시 내가 지금 참가 신청을 안 했고 오늘 또 하루를 오늘 보니까 갑자기 시간이 났어요. 근데 내가 서울 경기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오늘 하늘에 계십니다. 오늘 창설에 오라는 신호예요. 우리 이제 비가 뭐 성경에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축복을 상징하거든요. 지금 수요일인데 비가 와요. 다른 지역도 지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이 나를 환영하는데 내가 오늘 시간이 남는데 왜 안 가? 왜 안 와? 왜 안 오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꼭 시간 내셔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한 달에 한 번 오는 건데 2시 30분에 아직 시간 여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시간 내셔가지고 오늘 서울 경기 그런데 내가 지방에 있는데 못 가는데 날짜가 이제 2번밖에 안 남았네요. 22일 목요일 내일 제주에서 11시에 또 진행이 되고요. 또 이 대구에서 다음 주 27일 화요일에 또 진행이 됩니다. 이 일정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꼭 오셔서 제가 어제도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제 우리 태안에서 새롭게 우리 이 슬리밍고 창업을 시작하셔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려고 창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제 만나셔서 저한테 창업 설명회 끝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슴이 뛴대. 내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열정이 좀 떨어졌는데 이 일을 보고 이 일을 듣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가슴이 뛴다. 너무 이거 진짜 비전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동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느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리고 바코디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의 선봉장입니다. 전국에서 15번이 개최가 되는데 이제 가까운 시간 여러분들 일정 확인하셔가지고 오늘 21일 수요일 제주에서 지금 동일한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내일은 일산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동시에 검단에서 울산은 23일 다음 날인 목요일 날 또 진행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몇 개 일정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정들 잘 활용하셔서 바른 자세가 왜 중요한지 오늘도 우리 숨겨진 키를 찾는 방법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키 성장 수술 성인들이 자기의 키를 늘리려고 목숨 걸고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 비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극단적인 어떤 키를 늘리는 신장 기술은 아니지만 내가 부작용 없이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키 25세가 지나가면요 노화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노화에서 우리가 지금 점점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키가 숨고 있어요. 이 숨겨진 키를 찾는 방법이 바른 자세라는 거 그걸 실제 배워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10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성공하는 자기 경영 이제 83번째 시간이네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지금 또 막 서류를 막 열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갑자기 또 안 나는데 생각나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산의 인력이고요. 오늘 21일 맞죠? 자, 오늘 노노의 말씀입니다. 왜 염류와 자로의 같은 질문에 다르게 답하십니까? 제자가 이제 좀 차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염류는 주저함으로 나아가도록, 전진하도록 한 것이고, 자로는 나섬으로 물러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제자의 성향에 맞게 가르침을 줬던 이 공자의 어떤 그런 맞춤형 이제 교육에 대해서 오늘 우리를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다산 선생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많은 문제와 상황에 마주할 것인데 그 모든 상황에 정답을 묻지 말고 우리들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해답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까닭은 우리가 각자의 이 퍼스널리티, 개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제도 그래서 우리가 로버트 교수의 이 각자의 기질 모형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어떤 성향이고 나는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아니면 나는 위험을 추구하는지 안정을 추구하는지 이런 개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답들이 나에게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배움이라고 부를 겁니다. 학습하고 훈련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훈련하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또 리허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한 번의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디 가서 뭔가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또 경청해보고 또 책이나 뭔가를 통해서 내가 또 자극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또 뭔가 답을 얻기도 하지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서 내 삶에 한 번 찾아오는 또는 여러 번 찾아왔지만 내가 잘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깨우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기회로 작용하려고 한다면 내가 언제나 준비하고 깨어있고 열려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맞는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주체를 세우는 여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각자 우리가 계속 배움에 대한 어떤 동기 그리고 이유를 스스로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나를 더 알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레임이 뭐냐? 보통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액자 또는 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회적인 표현으로는 각자가 쓰고 있는 안경이 될 수도 있겠죠. 어느 날 제가 태양이 굉장히 쨍쨍한 날 이제 운전석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그래서 앞에 신호나 앞차가 안 보일 정도가 돼서 잘 쓰지 않는 이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그렇게 끼다 보니까 또 적응이 돼서 1시간 정도 끼고 이제 목적지에 들어가는데 근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왜 이렇게 어둡냐? 왜 이렇게 지금 뭐 이 건물이 이렇게 낡았냐? 뭐 불도 안 켜주냐? 이렇게 제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 마음이 끌어올랐는데 앞불싸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잠깐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어두운 안경을 끼고 나니까 모든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프레임 전쟁이에요. 좌파, 우파, 자본주의, 공산주의, 여당, 야당, 뭐 이렇게
프레임이 나눠진단 말이죠. 뭐 여자, 남자, 뭐 이렇게 말이죠. 모든 세상이 프레임입니다. 근데 이 프레임을 조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이에요. 뭐 언론의 순기능도 있지만 언론의 역기능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언론도 뭘로 수입을 내는 영리단체죠? 광고로 수입을 내는 영리 단체입니다. 사실을 보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사의 책임이지만 그들도 이윤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고를 수주합니다. 그러면 그 광고주의 메시지를 그들은 노출하고 선전하는 어떻게 보면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걸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야와 내 주체가 없다면 특정 프레임의 노예가 되고 어떻게 보면 선동당하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요, 자신의 주관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중요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 똑똑하고요. 세상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의롭고요. 세상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택시 기사님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탔던 어떤 택시에서는 그런 이 메시지를 저는 그 기사님에게 느꼈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택시 운전을 하니까 뭘 하겠습니까? 라디오를 틀죠. 라디오도 아주 좋은 선전 도구입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들려오는 부정적인 뉴스와 정당 정치의 분쟁과 각종 사건, 사고, 이슈와 이런 것들을 계속 뉴스로 듣다 보니까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되죠? 뉴스 자체가 아주 선하고 세상에 아주 행복한 소식만 전합니까? 그런 소식이 한 10이면 나머지 90%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 무섭고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의 어두운 면만 보게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노출되게 되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은요, 한 사람의 사고관, 세계관, 인생관까지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예요. 그러면 오늘은 그런 얘기는 좀 차치하고 프레임은 두 종류의 프레임으로 오늘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자료는 이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자, 이 프레임에는 접근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피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습관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를 바라보고 있고 내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접근 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성취하는 사람의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 접근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를 압박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떻게 보면 실패로 이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세상의 모든 문제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키고 그걸 성취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찾아갈 수 있는 공통된 어떻게 보면 이 틀이에요. 잣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사 도전적이고 호전적이고 용기 있고 이 실패를 주저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취라고 하는 그 큰 열매를 위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활약하는 사람들 그들의 사고방식의 이면에는 바로 이 접근 프레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회피 프레임이라는 것은 매사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은데 뭘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니? 귀찮아. 그런 거 하면 또 막 옷 버리잖아. 그러면 내가 막 뭐 해야 되잖아. 지금 딱 좋아. 지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멈추게 만드는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그러나 매일매일 시계추는 돌아가고 날짜가 바뀌듯이 우리는 하루도 똑같은 날씨에 살고 있지 않듯이 우리들 스스로는 이 안주하는 상황과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좀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변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 챗 GPT가 어마어마한 또 하나의 플랫폼이 탄생했죠. 이제 지금 방송가에 계신 분들은 대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소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소라가 뭐냐? 내가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잖아요. 그럼 그 키워드에 맞는 영상이 영화 감독이 찍고 전문가가 찍은 것처럼 그대로 그 영상이 표현이 됩니다. 지금 뭐 산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는 60대 노인의 모습을 띄워줘 라고 하면 진짜 멋진 산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는 액티브한 이 시니어 장년 노인의 모습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환산하면요. 그런 영상을 찍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면 그 챗GPT에 입력하게 되면 이 소라에 입력하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영상의 값어치가 그 시간과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와 촬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요소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들이 다 절감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섭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영역에서 내가 지금 마주하고 살갑게 다가오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변화가 지금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송가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급격한 기술의 진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직업 영역과 삶의 영역에 아주 밀접하게 그것도 아주 무섭게 지금 다가와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안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태되기에 그리고 생존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임의 속성을 이해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자면 이 접근 프레임은 성공에 따른 보상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의 결과로 얻게 될 보상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서 집중하고 열광합니다. 반면에 이 회피 프레임은 이 실패 가능성에 주목을 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실패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패가 항상 기본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실수하거나 또 보상의 크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잃어버리거나 처벌받는 것에 대한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회피 프레임에 익숙한지, 접근 프레임에 지금 나는 익숙한지, 나는 오늘 어떤 프레임으로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은 그 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가 지금 안경 쓰고 있는데 안경을 벗었다가 이렇게 씁니다. 아, 저는 접근 프레임 안경을 썼습니다. 로 하실 건지 그래도 세상이 위험한데 이불 밖은 위험해 하면서 방에서 이불 덮고 혼하게 있는 해피 프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건지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우리는 선택하고 변화하고 바꿀 수 있다. 우리의 뇌는 한계가 없고 나의 생각에도 한계가 없다. 다만 내 실패에 대한 의심이 한계가 있을 뿐이죠. 오늘 멋지게 도전하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고요. 안녕히 들어가시고 맛있게 점심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